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네, 전일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 확대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면서 계속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일은 기관의 매수와 매도세에 시장이 좌지우지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선방에 힘입어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강한 기관의 매도세에 1%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자 시장에서도 이런 수급 흐름 잘 체크하셔야겠고요. 원달러 환율도 전일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 마감한 것이 아니라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와 S&P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0.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이 FOMC 회의 결과에서 다시 한번 비둘기파적인 그런 완화 기조를 시사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테이퍼링 우려에 사람들의 걱정은 씻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자 시장 어떤 영향 미칠지 지켜보시면서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는 더블딥 공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둘째가라면 서러운 LG전자죠. OLED와 전장 부문을 주목해보세요 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LG전자 어떤 성장성 가지고 있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장, 어제 1% 넘게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점검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 종목들 대응할 수 있을지 전략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더블딥 공포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올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더블딥 공포 다시 한번 빠질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특히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도 여전히 점화가 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장에 조금씩 더블딥에 대한 우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경제 정상화가 결국은 계속되면서 시장 완연한 어떤 그 경제 회복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서로 양방 간에 그 치열한 어떤 그 눈치 보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첫 번째 발표되어지는 경제 회복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변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국의 방역 지침,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방역 지침이 상당히 강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소비의 둔화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단 상반기, 2분기 실적까지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으나 3분기부터는 조금은 좀 경기 정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상승에 대한 둔화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하면서 경기 정점에 대한 논란이 조금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가 되고 변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 테이퍼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지난 3달, 4달간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되면서 테이퍼링 현실화가 임박되어진 것으로
시장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변이 코로나의 확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용 개선세가 둔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테이퍼링은 조금 좀 지연이 되고 금리 인상도 지연이 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이 조금은 더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시장 내 서로 상당히 서로 맞물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변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엄습을 하게 되면서 경기 회복은 둔화되지만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지연되어지는, 사라지게 되는, 희석되어지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이 당장 꺾이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좀 그 우상향 방향이 더 지속되어지는, 천천히 가는, 모멘텀은 부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각종 테마군들 그리고 각종 어떤 그 수출주와 내수주 간에 엇갈리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게 되면서 다소간 그 주식 종목 장세의 전개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경제 회복의 속도는 지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이 지연이 된다. 그리고 앞서서 이세현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출 경기의 둔화세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2분기 GDP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3분기 이후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수출 전년 동기 대비한 증가율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000년 하반기부터 개선세가 좀 나타나면서 지난 6월달, 5월달까지 5월달, 4월달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7월달에 들게 되면서 최고점에서 다소간 39.7%의 증가율로 조금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 둔화 성장선이 꺾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 역시 우리가 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더블 딥이라는 최악의 상황. 이 부분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또 하나 미 연준 FOMC에서 테이퍼링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에 하나 FOMC가 8월 잭슨홀에서 테이퍼링 시사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 지금 현재도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큰 환율의 변동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 수출의 둔화세로 연결되어지면서 수출 둔화세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어지는 내수 회복도 지연이 되고 수출도 막히게 되는 조금은 좀 상당히 최악의 상황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만에 하나라는 점도 꼭 고려해 둬야 되겠다.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물론 지난밤 FOMC에서는 일단 시장에서 전망하는 그 양상에서 그대로 벗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천천히 8월 말 잭슨홀 미팅에 테이퍼링 논의 공식화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난밤 미국 증시 안도에 의한 상승 마감이 아니라 안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혼조세 마감에 그쳤다. 이 부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의 10월 말 임기 종료 임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조금 좀 8월 말이 아니면 11월 이후로 테이퍼링의 가능성 연기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임기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하고
그가 만에 하나 퇴임을 하게 된다라는, 연임할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퇴임을 하게 된다라면 퇴임하고 그 후발 의장한테 후속 의장한테 그 부담감을 안길 수 있겠느냐. 따라서 9월 FOMC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은 조금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시작을 하게 된다면 8월 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최고조 시기는 아마도 8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 좀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변이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그리고 지난밤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고용 개선세가 확연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 개선이 사실상 지금 현재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현실적인 표현. 변이 코로나 확산 때문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통화 긴축으로의 전격적인 전환을 지연시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8월 말 잭슨홀 시장 우려감은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 통화 긴축에 따른 달러 인덱스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빠른 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물론 지난밤 다소와의 안도감에 의해서 달러 인덱스 다소간 좀 0.2% 내외의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의 그 상승 추세는 조금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 우려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하나 작용을 하고요. 반면에 경제 재개가 지연이 되면서, 그리고 중국 경제가 사실상 둔화세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확산이 되어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양극화 현상, 경제 상황의 양극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된다라면 달러 인덱스의 상승 추세, 결국은 우리는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기 상황 양극화.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향 수출 기업에 상당 부분 기대해야 되겠다. 중국향 수출 기업들은 조금은 좀 그 매수를 조금 좀 미루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테이퍼링 임박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다만 물가 상승률은 지금 현재의 수준 에 어떤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고용 부분이 상당 부분 아직 완전 고용에 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링 실시, 금리 인상 실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지표, 고용 지표에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이다. 고용 지표를 꼭 앞으로는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경제의 상황, 제가 준비한 사진 잠깐 보시게 되면 미국 미시간호에서의 어떤 현지 휴양객 최근 인파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지 휴양객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보복성, 그리고 은둔되어졌던 어떤 그런 소비들이 나타나게 충분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미국에는 변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 공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변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잔존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상당 부분 억눌렸던 소비, 억눌렸던 활동,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강력하게 표출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시장 내 미국과 중국 간의 양극화, 그리고 내수주와 수출주 간의 양극화. 결국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수출주 중에서도 중국향보다는 미국향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 부분 분명하게 지난밤 FOMC, 그리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그리고 중국의 각종 산업 규제 강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향 수출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울리는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일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수출주를 말씀해 주시는데 중국향보다는 미국향이 더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섹터들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우리 시장 계속해서 며칠 내내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 당국 규제로 인해서 수급 측면에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인데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기관이 어제 선방을 많이 해줬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도 경기 민감주들 대부분 하락했는데 오늘자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내 최대 관심사는 네 가지죠. 그 2분기 실적 과연 안도냐, 그리고 아니면 하반기에 대한 우려냐. 그 이야기는 결국은 경기 정점 논란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경기 개선세가 더블집에 빠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상승을 지속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과연 언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논의하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될 것이냐. 물론 지난밤 FOMC에서는 아직은 테이퍼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리고 만장일치의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을 시장에 확실한 어떤, 일단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시장 내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사이에 변이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은 결국은 더블딥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일 텐데, 이 변이 팬데믹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결국은 코로나 백신의 보급률 확산이 이에 대한 가장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방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 FOMC 결과에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일시적인 안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밤 3대 지수 마감 상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우나 S&P 500은 다소간의 약보합, 하지만 나스닥은 조금 좀 0.7%의 조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나스닥의 강력한 상승, 0.7%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뭐니 해도 기업들, 공룡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이었다라는 부분. 지난밤 미국 증시의 특징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FOMC가 종료되면서 제로금리와 지금 현재 한 달에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을 하는 부분 유지하기로 결정이 났고, 경제는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긴 있지만 아직 그 회복세가 확실하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아직은 약하다. 아직 조건에는 부합을 안 한다. 특히나 그 조건 중에서도 고용 부분, 고용의 회복세가 너무나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조금 좀 그 불안한 그런 상황. 오히려 시장에는 금리 인상이 지연이 되게 되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조금 좀 늦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다행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점. 여기에 나스닥 지수의 상승은 분명 2분기 기업 실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저께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경우 어제도 그 호실적에 따른 긍정적인 상황 유지가 되었고요. 특히나 보잉사 6분기 연속 적자 이후에, 6분기는 1년 반이죠. 1년 반 연속 적자 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어떤 그 시장의 강력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 회복에 대한, 실적 회복에 대한 모멘텀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다른 경기 순환과 관련, 그리고 그동안 억눌렸었던 여행이랄지 항공이랄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그 흑자 전환 가능성,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델타 변이 확산, 물론 이제 FOMC 통화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보여지게 되고, 하지만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부분은 더블딥 공포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결국은 고용의 둔화 양상, 그리고 학교 복귀, 그리고 직장 복귀로의 지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 이 부분은 결국은 소비의 둔화로 연결되어지게 되고, 소비의 둔화는 투자의 지연으로
이게 그러니까 경기 선순환이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어질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는 무조건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정점 논란은 앞으로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도 페이스북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 하반기 성장 둔화 예고가 되면서 2분기 실적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좋지 않은 그 주가의 마감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하반기 경기 정점 논란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거를 이미 좀 확대 해석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장의 어떤 그 핵심 이슈는 FOMC는 일단 끝났습니다. 불확실성이 끝났죠. 그러면 시장 다소간 불확실성에서 안도감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변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원래 상황에서 수출줄에 관심이 유의하게 될 것이다. 내수 회복 지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의 포트폴리오에 힘을 가한다라면 내수주보다는 일단은 수출주에 대한 관심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동성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건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8월 말 잭슨홀 미팅 그 이전까지 잠깐 심호흡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너무 긴 호흡의 시장 대응이 아니라 계속해서 짧은 호흡의 시장 대응이 유동성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적 관련해서는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 계속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난밤 페이스북 실적 발표에서도 그 예가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경기 정점, 사이클 정점, 그리고 실적 정점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반면에 서 있는 계속해서 규제의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은행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은행업종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주고 있는 ESG를 강화해주고 있는 그런 은행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신재생업종에 대한 관심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이 부분은 여전히 정부 육성 정책과 맞물리게 됩니다. 고성장 기술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부장에 대한 관심, 전기차 5G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 역시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영향들 체크해봤고 오늘자는 어떤 섹터들 집중해보면 좋을지도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중에서 어떤 리포트가 정말 내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일지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LG전자였습니다. 전일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 정말 삼성전자 다음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LG전자죠. OLED 부문에서 역대급 실적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장 부문도 주목을 해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뉴욕 증시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LG전자와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오늘 본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전자는 6월 17일 작전 리포트 시간에 한번 다루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다루는 이유가 그만큼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7일 기준으로 빨간색 세로선을 하나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로선부터
지금까지 전일 종가까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5.8% 이상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다시 한번 복습도 권장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리포트는 6월 15일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와 5월 18일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7월 8일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사업 부문은 한번 다루었었죠. H&A라고 해서 홈 어플라이언스 앤 에어 솔루션,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홈 엔터테인먼트 하면 TV, 오디오, 홈 뷰티 기기까지 조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S라고 하는 Vehicle Component Solution 하면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이 이곳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BS 하면 비즈니스 솔루션이죠. 모니터, PC,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까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LG 이노텍과 그 종속 기업들이 카메라 모듈이나 기판 소재, 모터와 센서류 등을 다루는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MC라고 했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는 이제 연결 사업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효과가 이번 분기에도 조금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스마트폰 사업 철수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철수를 하고 급작스럽게도 나타나던 뉴스 중에 하나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LG 베스트샵을 중심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죠. 결국엔 휴대폰 생산은 하지 않고 휴대폰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모습들이 오히려 LG전자 주주나 LG 팬들에게는 그래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는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아야 되겠고 LG전자의 방향성은 이 자동차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봤는데요. 1분기 분기보고서 중심으로 공장 가동률이 냉장고 쪽으로는 153%, 세탁기는 114%, 에어컨은 142%, 그리고 TV나 오디오, 홈 뷰티 기기 쪽으로는 102%, 그리고 전장 부품도 96%, 그리고 모니터와 컴퓨터 관련된 쪽으로 BS, 비즈니스 솔루션에서는 124%,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공장 가동률이 결국 2분기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LG전자를 볼 때는 꼭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VS, 전장 부품 쪽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 부품 라인업에는 AVN 해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보시면 좋고요. LCD 클러스터, 계기판이죠. 그리고 CID 하면 센터라는 모습은 결국엔 자동차 중앙에 있는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HUD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운전자들이 현재 상황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면, 앞 유리에 올려주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기술들을 표출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입니다. 그리고 텔레매틱 있고요. 그리고 V2X는 차량 보안이나 무선 충전, 스마트 안테나, 그리고 ADAS,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이런 것까지도 LG전자의 전장 부품 쪽에서 커버리지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관련된 부분들, ZKW를 인수함으로써 전기차 부품 중에서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앞에 얼굴, 눈을 형상화할 수 있는 헤드램프 쪽도 부품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을 굉장히 화려하게 해나가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추세를 보았을 때 굉장히 전망 있는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LG전자는 앞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의 매출과 수익들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ZKW는 오스트리아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사로서 인도, 오스트리아, 중국, 멕시코 여러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간 납품을 해왔던 기업들을 봤을 때 아우디, BMW,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볼보, 네노라 하는 여러 기업들 모두 다 언급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신차 개발 초기부터 헤드램프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쉽사리 납품사를 변경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BMW, 벤츠, 폭스바겐 등과 여전히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 한 단계 시프트업을 시켰던 뉴스 중에 하나가 애플 마그나이죠. 마그나와 조인트 벤처 설립인데요. 자동차 부품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마그나는 전기 부품 사업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행된 합작 법인 설립인데요. 유럽과 중국 등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수주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20년도 매출액은 2,500억 원, 올해는 5천억 원, 22년도 이후부터는 1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ZKW 헤드램프 회사는 BMW, 아우디,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볼보 등과 고객사 관계를 맺고 있고 마그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GM, BMW,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벤츠, 폭스바겐, 혼다, LG전자가 전장 부품으로 함께 고객사로 갖고 있는 기업들,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 대부분 이름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LG가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삼았구나 라고 또렷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있죠. 그리고 7일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17조 1천억 원, 17조 1,1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1,100억 원 이상, YOY 전년 대비 기준으로 매출액은 48%, 영업이익은 65% 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21년도까지 가보면 21년도 영업이익 4조 6천억 원, 22년도 영업이익 5조 2천억 원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앞으로 보았을 때 LG전자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 3분기까지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LG전자의 저력이 이제 전장 부품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구나. 하지만 가전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5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캐시카우는 기본으로 가져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앞으로 좋은 영업이익과 매출액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되는 부분들은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여전히 좋고 OLED 판매, OLED TV 판매 여전히 증가세 있고 LG 이노텍도 여전히 장사를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MC 모바일 사업부는 중단이 되어서 연결 실적에 제외됐기 때문에 적자 사업 부분을 털어내서 재무구조 개선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장 사업 부문 여전히 수익성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LCD 패널 가격 상승으로 OLED TV 반사이익 지속되고 있고요. 프리미엄 가전 관련해가지고 3분기 전체 영업이익 1조 2,300억 원 전망이 되고 있다.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가 끝이 아니라 3분기에 더 양의 성장, 플러스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장 부품, VS 부문, 비클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 LG전자가 자동차, 전장 부품에 있어서 뚜렷한 윤곽을 나타낸다면 앞으로 주가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추세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추세선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 이후에 이제 이 갭을 매우로 내려온다라고 LG전자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장 부품 쪽에서의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발휘했을 때 LG전자의 새로운 추세선은 이러한 모습으로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에 재차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이 추세선이 새롭게 전장 부품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LG전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에 6월 17일이죠. 6월 17일과 그리고 오늘까지도 다시 한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본 실적 발표를 앞두고 LG전자 리포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51%를 가진 LG전자인데요. 이 LG전자의 경쟁사들을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엔 월풀이나 일렉트로룩스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년도 PBR 기준으로 2.99배, 21년도 PBR 3.01배 정도인데 이 LG전자는 PBR이 1.43배, 1.22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경쟁 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일 종가 16만 4천 원이고 최근 기업들의 리포트,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를 22만 원, 22만 5천 원, 23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상승 여력이 36% 이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 17일 말씀드릴 때에는 주가가 15만 5천 원 내외였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6%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핵심 포인트는 적자 사업 부문 철수를 했고 그리고 VS 솔루션, 전장 부품 쪽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탄탄하고 새로운 추세선이 이제는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다만 추세가 완만한 것처럼 그리고 주가가 한번 퀀텀 시프트 된 것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좀 매력도를 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년이냐 2년 뒤돌아보니 그때 추세선이 맞았고 그때가 저평가였구나라는 이야기를 1, 2년 뒤에 다시 나누고 싶은 소망이 제게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LG전자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리포트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허반석이라고 3글자 전송해주시면 이 방송 외에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위원님이 구성하신 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유소 운영 원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보시죠. 네, 주유소 포트 첫 번째 장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는데 동신건설과 삼익THK는 4월 달에 편입된 종목들이고요. 수익률 각각 14% 챙겨가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은 6월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15% 수익 챙겨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 CJ E&M 7월 달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YJ M게임즈까지 7월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단숨에 수익률을 크게 챙겨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보시면 태경 BK가 가장 큰 수익률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32.8% 가져갔는데 최근에 시세가 좀 나오면서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간 종목입니다. 네, 알랩 보시면 플러스 1%대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코퍼레이션과 광주신세계, 한라홀딩스는 아직까지 좀 부진한 모습이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백산과 위니아딤체, 우리기술투자 3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모두 7월 달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수익률 아직까지는 좀 내지 못하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종목들 중에서 좀 부진한 모습 보이는 종목들 대부분이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일 텐데 전일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선방을 해줬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중소형주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한 번 빠지면 중소형주 많이 흔들리는 모습,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코스닥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코스닥 시장 대응 딱히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일단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시장이 이제 조정 나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공급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상승 흐름은 분명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지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시장 흐름과 함께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 영향이 좀 크고 기존에 이제 시장이 좋을 때 딱히 큰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조정 시에는 같이 또 조정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어저께 같이 이제 외인들 특히 그리고 기관들에서 좀 강한 매도세가 나온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좀 나온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또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그대로 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고요. 사실 미국장이 많이 안 좋았던 부분들 생각한다면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좀 선방한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지금 좀 불안한 부분들에 대한 요소 그리고 시장이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동안 제가 한 3월부터는 1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해서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최근 6월 말쯤부터 고점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좀 급격하게 나온 부분이 조금 거슬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델타 변이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언론에서 이슈가 한번 좀 한두 차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 제외하고는 이후에 또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인데요. 이 델타 변이라는 부분이 좀 변수로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에 따른 시장 조정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이 델타 변이 관련된 이슈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시장에 이제 불안감,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델타 변이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8월 초에 있는 이제 미국 디폴트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산존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FOMC 같은 경우는 회의가 끝나서 인터뷰에서 금리 동결하고 하나의 이제 이벤트는 종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이 교육 관련주들을 이제 사교육 전면 폐지를 만들어 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홍콩 증시,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중국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부에 대한 리스크, 정치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클 때 증시가 상승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는 이 공산당이라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중국 시장의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한 불확실성을 제공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교육 전면 폐지, 이게 그냥 우리나라 80년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중국 정부가 일단 사교육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수익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섹터 자체가 이제 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사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또 게임 관련주라든지 위챗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나온 뉴스에서 텐센트죠. 테크 기업입니다. 위챗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카카오 같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데 중국에서의 거의 12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모바일 메신저인데 신규 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단기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안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정부에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 증시의 조정, 이런 부분들 결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 코스피는 좀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은 좀 더 상대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8월부터 이제 8월 15일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끝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그 실적적인 부분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의 수급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저께 상승했던 시장이 조정받을 때 보통 우리가 경기 방어주로 볼 수 있는 통신사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은행주들도 괜찮은 흐름들을 이어줬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받쳐줬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대감에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 중에서도 몇 종목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결국 시장을 이제 하방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상방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 재료들은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딱히 없어요. 유동성 공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국내 기업들 역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악재들이 조금 더 강하게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모습들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와닿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악재로 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선에서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시점이 온다고 하면 코스닥 시장도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중소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날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기회장으로 생각하시고요. 조정 나오는 부분들을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시되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금은 생각해서 매수하실 때 기존에 5%를 매수하셨다면 1~2% 정도로 분할로 계속해서 천천히 좀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과 이 실적 장세 이후에 시장이 안정성을 되찾는다면 코스닥 시장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전략 보셨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주현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이주현 위원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알차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